혹시 당신의 지갑이 카지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앱에서 게임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도박판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 이 숨겨진 경제 시스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 소비 시장이 어떻게 거대한 베팅 게임으로 변화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맥도날드 해피밀에서 나오는 장난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우리는 그저 귀여운 피규어를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전체 세트를 완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어떤 장난감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 스케줄의 완벽한 적용 사례였습니다. 포켓몬 카드팩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짝이는 포장지를 뜯을 때의 그 설렘, 희귀 카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친구들과 카드를 교환하며 느꼈던 성취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에 특별한 패턴을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대한 갈망이었죠. 오락실의 인형 뽑기 기계는 또 어떤가요?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원하는 인형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그 순간들.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가끔씩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은 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도박의 기본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무작위 보상 시스템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충동적 소비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2배 높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깜짝 할인 이벤트나 랜덤 쿠폰 같은 마케팅에 반응하는 정도가 현저히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정말 천재적인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성인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겉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도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컬렉팅, 언박싱, 서프라이즈 쇼핑 같은 세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블라인드박스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어요. 소니 엔젤, 몰리, 라부부 같은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귀엽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활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완성에 대한 강박을 자극합니다. 시리즈로 출시되는 캐릭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를 모으고 싶어지죠. 둘째, 희소성의 원리를 적용해요. 시크릿 버전이나 한정판을 만들어서 소유욕을 극대화시킵니다. 셋째, 사회적 증명을 활용하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컬렉션을 보면서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팜마트라는 중국 기업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작은 장난감 가게로 시작한 이 회사는 블라인드박스 시스템을 도입한 후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2019년 홍콩 증시에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가 2달러도 안 되는 작은 피규어를 15달러에 판매하면서 말이에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고객 분석 데이터입니다. 구매자의 78%가 20대에서 30대 여성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월 평균 200달러 이상을 블라인드 박스에 지출한다고 해요. 일부 헤비 컬렉터들은 월 1000달러 이상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블라인드 박스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투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블라인드 박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와 쉬인이나 테무에서 쇼핑할 때의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셨나요? 후자의 경우 앱을 열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룰렛이 돌아가고 깜짝 할인 쿠폰이 떨어지고 제한 시간이 표시되면서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게임화된 쇼핑의 핵심은 구매 결정을 합리적 사고가 아닌 즉흥적 감정에 맡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용자는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이기는 듯한 쾌감을 얻기 위해 돈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UC 버클리의 소비자 심리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일반적인 온라인몰과 게임화된 쇼핑 앱에서 각각 판매했을 때 후자에서의 구매율이 무려 340% 높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게임화된 환경에서 구매한 사람들의 67%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구매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과금 유도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가챠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죠. 희귀한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뽑기를 시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슬롯머신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연간 6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런 가챠 시스템을 통한 수익이에요. 특히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시작한 게임이 어느새 월 수십만 원씩 지출하는 취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치밀한 경제적 계산과 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립스틱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작은 사치품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이론이죠. 집이나 자동차 같은 큰 구매는 포기하지만 립스틱이나 커피 같은 소소한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립스틱 효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운에 맡기는 소비 행태를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확실한 투자나 저축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거나 주식 투기를 하거나 암호화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심리적 변화를 간파한 기업들이 소프트 갬블링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통적인 도박은 남성 중심이고 사회적 낙인이 있지만 쇼핑이나 게임, 컬렉팅으로 포장된 도박은 여성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쉽거든요. 실제로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통적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은 연평균 15% 성장한 반면 소셜 카지노나 게임화된 쇼핑 플랫폼은 연평균 45% 이상 성장했어요. 특히 여성 이용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도 한몫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실질 임금 정체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점점 더 요원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작은 성취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매달리게 됩니다. 블라인드 박스에서 레어 아이템을 뽑았을 때의 기쁨, 게임에서 강력한 캐릭터를 획득했을 때의 만족감, 온라인 쇼핑에서 할인 쿠폰을 받았을 때의 뿌듯함, 이런 소소한 승리들이 현실의 좌절감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런 소프트 갬블링에 지출하게 되면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 교수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보상 시스템에 중독된 사람들은 장기적 목표 설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만족에 익숙해지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진짜 성취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보다는 운에 의존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 경제 전체의 혁신과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비 행동이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안적인 만족감 획득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운에 의존하는 보상보다는 노력과 실력에 기반한 성취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당장의 작은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더 큰 목표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과도한 심리적 조작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해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도 병행되어야 하고요.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박화된 소비 사회는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각성과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 각자가 좀 더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갬블링을 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